안녕하십니까. 김태균 교수TV 건강지킴이 박신혜 팀장입니다. 오늘은 다른 병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TK 정형외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청자들과 함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TK 정형외과에 합류하고 나서요,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이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요. 교수님께서 환자분들과 함께 명상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아침에 수술 2개를 마치고 오시면 정말 힘들 법도 하신데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어떤 때는 교수님 숨을 헐컥거리면서 도착하실 때도 있잖아요. 교수님, 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모시고 명상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래요. 궁금하시지요? 제가 처음부터 명상 시간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또 종교적인 이유에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이유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팀장님, 우리 병원 미션 모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삶을 보살핍니다지요. 이 삶을 보살핀다는 뜻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이고 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까지 함께 치료하고 나아가서는 퇴원하고 나서는 그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어떻게 명상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어떻게 명상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요, 궁금하시죠? 제가 명상 전문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무릎 관절 수술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 60은 넘으신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명상을 권해드린다는 게 신기하지요. 제가 명상을 수술 후 환자분들 재활 과정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결과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이 수술 후 무릎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인이 기대한 것보다 더 좋으냐 아니면 실망스러운 것인가에 따라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수술이 잘 됐고 무릎도 잘 구부러지고,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지표는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사진에서 보이는 관절 상태는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걱정도 좀 되고 무릎 구부러지는 각도도 한 90도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도 계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무척 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주웠어요. 거기에 3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경찰서에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야, 횡재했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지요. 그런데 봉투를 하나 주워보니까 그게 내 봉급 봉투였어요. 거기에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받는 봉급이 2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오늘 이번 달에 왜 봉급이 깎였지? 그리고 막 속상해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행복이다 불행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결국 내가 기대한 바에 비해서 얻는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미리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고 기대하지 말고 무엇이 나오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해지지요. 그것을 하는 방안이 내 스스로의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임을 깨어서 바라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지나가는 일이고 속상해하는 것도 지나가는 일이고, 그러면 실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는 것을 통찰 명상이라고 하고, 이 과정이 결국은 무릎 관절이 낫고 나서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행복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과 함께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무릎 관절 수술 후 만족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들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네, 교수님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데요. 수술 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수술 후 결과에 만족하시는지,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이 수술 후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는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수술을 결정할 때도 또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요인, 의료진 요인, 환자 요인입니다. 좋은 인공관절을 선택해서 뛰어난 기량을 갖춘 의료진이 수술해 드리고 합병증 없이 환자분이 잘 회복하고 재활을 마치면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후 환자 본인이 만족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원칙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저희 팀이 이 주제들에 대해서 수행한 몇 편의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들이 수술 후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인지, 또 만족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빈도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해드린 400명의 환자분들을 1년 후에 기능을 평가하고 만족도를 조사했더니요, 환자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기능은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나, 목욕탕 갈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나, 이렇게 5가지였고요. 100명 중에 92명은 만족을 했고 8명은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구로는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거나 수술하고 나서 무릎 구부러지는 각도가 오히려 줄은 경우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흥미롭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수술받은 무릎으로 인한 문제가 50%였고 절반의 정도에서는 무릎과 관련 없는 허리나 다른 관절의 통증이 불만족의 원인이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조금 다른 연구입니다. 수술 받으신 분들한테 스포츠 활동을 더 하시는지, 스포츠 활동을 한다면 무슨 운동을 하는지,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더 만족하는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나면 수술 전에 비해서 스포츠 활동이 증가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역시 걷기, 산보고요. 수영, 자전거 타기였고요. 흥미롭게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향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구가 제가 부편집인으로 있는 코어의 시니어 에디터가 제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와서요. 사실은 몇 주 전입니다. 이게 2011년에 제가 발표한 논문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지난 20년 동안 외과 영역에서 발표된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오한 연구라고 생각한다고 아주 제가 듣기에 반가운 소식을 보내왔는데, 저희가 한 연구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퇴행성 관절염 정도와 통증을 느끼는 정도의 상관성을 봤습니다. 이 경우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봤더니 우울증이 있거나 우울성 경향이 있는 분들은 같은 정도라 하더라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무려 6배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인, 즉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통증을 견디며 살고 또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이상에서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 또 제 임상 경험에 근거해서 수술 후 결과에서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회복이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둘째는 감염이나 불안정성, 부정정렬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 세 번째는 척추나 고관절 등 다른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우울증, 치매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어쩌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원인인데 인공관절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데 수술을 한 경우, 아니면 통증의 원인이 사실은 허리에 있었는데 무릎인 줄 알고 수술한 경우,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술 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우선 수술받은 무릎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긴 건 아닌가 확인한 다음에는 환자 및 가족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 재활하시면 조만간에 좋아지십니다.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되겠죠. 만약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척추나 고관절, 다른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해드리면 될 거고요. 우울증, 치매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면 되겠고, 이제 너무 이른 경우에 수술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렵죠.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런 경우는 받아들이고 잘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또 혹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또 그 극복을 위해서도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명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환자분들께 명상을 어떻게 가르쳐 드리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환자분들 대부분 명상이 처음일 것 같고요. 또 더구나 아직 수술하고 나서 회복 중인 분들이라서 앉아 계시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맞아요. 이 명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 자세를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앉도록 해드립니다. 의자도 있고 필요하면 다리를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두 번째는 명상 시간을 길게 하지 않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합니다. 세 번째는 편안한 음악과 명상 유도문을 사용을 해서 환자분들이 재미있게 흥미를 잃지 않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명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해드려요. 식당에 가서 그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명상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10분에서 15분 명상을 함께 한 다음에는 명상에서 얻어진 경험한 마음 상태를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가장 흔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이, 명상으로 편안하게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고잘미,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에 머물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실제 환자분들과 함께 명상하는 것 혹시 화면으로 담아놓은 것 있으시면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물론입니다. 명상 시간을 잠시 동영상으로 담은 것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생각이 사라집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심각하거나 강렬한 생각이라도 고요하게 지켜보면서 사라질 때까지 생각. 외래에서 가끔씩 뵙게 되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상 프로그램이 이런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후 모든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만족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오늘 참 저는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균 교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